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하는 메이커 만들입니다.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새 제품 언박싱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판매를 하게 된 이유라는 영상에서 마지막에 언급을 드렸던 오늘 구매한 아이패드 미니 5세대를 한번 같이 언박싱을 해보고요. 제가 구매한 모델을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면서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매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패드 미니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제품을 살펴봐야 되겠죠? 아이패드 미니 5세대, 애플 펜슬 1세대까지 이렇게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애플 펜슬은 구매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아이패드 프로 2세대, 3세대를 사용을 하면서 애플 펜슬을 항상 같이 사용을 했었는데 애플 펜슬의 사용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학생이면 모르겠지만 일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필기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거의 다 메모를 남기거나 할 때 타이핑을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사용 빈도가 없어서 구매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프리스비에서 이번 주까지 아이패드 미니와 애플 펜슬을 함께 구매하면은 애플 펜슬을 3만원 할인을 해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그냥 충동적으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본체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일단 박스 자체가 제가 이전에 사용하던 아이패드들이 다 10.5인치, 11인치 이런 큰 모델들이다 보니까 지금 이거는 뭔가 태블릿 패키지가 아니라 뭔가 좀 다른 패키지 같아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이패드에 비닐이 없죠. 제가 프리스비에서 구매를 하면서 액정 보호 필름도 같이 구매를 했어요. 프리스비에서 지금 이번 주까지 아이패드 미니를 구매를 하면은 1만원 기프트 카드를 주고요. 100만원 이상 하면은 뭐 2만원인가 3만원인가 이렇게 기프트 카드를 주는데, 기프트 카드를 주길래 그 만원으로 나머지 차액을 지불을 하고 액정 보호 필름을 구매를 해서 붙여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비닐이 포장이 벗겨진 상태예요. 본체 비닐은 이렇게 씌워 주셨어요. 제가 이것도 꼭 버리지 말고 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포장을 까면은 이렇게 아이패드 미니 5세대가 나옵니다. 2015년도죠. 그때 아이패드 미니 4세대가 나왔을 때 정말 갖고 싶었어요. 정말 크기가 너무 적당하고 그때 당시에 사양도 좋았죠. 그래서 아이패드 미니 4세대를 너무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제가 학생이었고 해봤자 알바비로 뭐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벌고 이제 그 번 것조차도 용돈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서 그때는 아이패드를 이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5세대가 나온 4년이 흐른 시간 동안 제가 졸업을 하고 일을 하고 돈을 벌게 되어서 이렇게 구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뭔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감회가 색다른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외관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크기가 너무 적당하다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보면은 아이패드 4세대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죠. 여기 위쪽에 있는 마이크의 위치, 그리고 전원 버튼의 위치, 이런 게 살짝 바뀌어서 이제 4세대 모델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5세대를 기변을 하셨다면은 케이스도 호환이 안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와 정말 다른 한 가지, 카툭티가 없습니다. 카메라가 튀어나오지 않았어요. 카메라가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서 뒷면이 더 깔끔해 보이고요. 그리고 아이패드의 카메라 같은 경우는 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조리개 1.4 1200만 화소의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조리개 2.8 800만 화소의 카메라가 들어있어요. 원가를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손실을 보는 것은 당연하고요.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프로 2세대 그리고 프로 3세대 1년 넘게 사용을 하면서도 카메라는 한 번도 안 쓴 것 같아요. 전면 카메라야 그냥 거울 대용으로 쓰긴 하지만 후면 카메라로 뭘 찍는다던가 하는 일은 정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는 저한테 거의 쓸모없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앞에를 살펴보면은 기존의 아이패드와 완전히 동일한 디자인입니다. 조금 불만이라면은 베젤을 좀 더 얇게 해서 디자인적인 완성도를 높였으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거는 그냥 아이패드 미니 4세대의 부품을 좀 재활용한 원가 절감을 위한 좀 그런 모델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박스 안을 살펴보시면 케이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댑터까지 이렇게 한번 구성품을 살펴봤고요.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켜졌죠? 이거 종이 질감 필름 괜찮은데? 자, 이렇게 설정을 이제 다 끝을 냈고요. 자, 아이패드 미니 5세대는 아이패드 미니 4세대와 디자인 말고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iOS도 많이 발전을 했고요. 칩셋도 A12로 업그레이드가 됐죠. 그리고 LCD 부분에서 많은 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아이패드 미니 5세대에는 트루톤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사이에 갭을 줄여주는 라미네이팅 처리도 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아이패드, 그냥 일반 아이패드를 사용을 할 때 느꼈던 화면과 유리 사이에 갭을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LCD 쪽에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으로 오늘 충동 구매한 애플 펜슬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애플 펜슬을 세 번째 사고 있어요. 아이패드 프로 2세대 살 때 한 번 사고, 3세대 살 때 한 번 사고, 이번에 또 사게 되었죠. 3세대가 나온 것도 아닌데 세 번이나 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장을 뜯어주고요. 열면 펜슬이 나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판매한 이유에서 애플 펜슬 2세대를 깠어요. 깠는데 그래도 펜슬은 1세대보다는 2세대가 더 좋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자석으로 무선 충전이 된다는 것도 좀 큰 메리트가 있고요. 저는 이게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해서 꽂아야 된다는 거 모두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부분이죠. 애플의 오게티 이렇게 똥꼬를 찔러가지고 써야 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뚜껑은 정말 분실할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똥꼬 찌르는 거는 어느 정도 봐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뚜껑이 정말 에러인 것 같아요. 좀 일체형으로 만들지, 아니면 이렇게 슉 빼면은 슉 나오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없었을까? 아무튼 이렇게 애플 펜슬과 아이패드를 연결을 해보았고요.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를 잠깐 해봤는데, 처음 이제 종이 질감 필름을 붙여서 사용을 해보는데, 여러분 정정할게요. 제가 앞서 영상 초반에서 펜슬은 거의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필기체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정말 악필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패드처럼 미끌미끌한 이런 환경에서는 더 악필이 돼요. 그래서 더 안 쓰게 됐는데, 지금 한번 써보니까 정말 적당한 마찰력으로 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종이 질감 필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아이패드를 한번 개봉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구매한 모델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64기가 셀룰러 모델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 내용도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전에 제가 사용을 하던 아이패드 프로 3세대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 모델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프로 2세대 모델은 셀룰러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사용할 때 와이파이를 쓰게 되니까 바로 쓰고 싶은데 켜서 와이파이 연결하고 써야 되는 번거로운, 아니면은 와이파이가 안 되는 공간이라면은 스마트폰에서 이제 테더링을 연결을 해서 써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너무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너무 불편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번에는 셀룰러를 구매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와이파이랑 셀룰러를 이제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셀룰러 모델이 이제 한 15만원, 16만원 정도 더 비싼데, 저는 셀룰러 모델을 구매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사용하고 있는 SKT 같은 경우는 휴대폰과 함께 태블릿 2대까지는 데이터 나눠쓰기라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태블릿 요금제를 따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유심만 받아서 태블릿에 끼워두고, 그 유심을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 유심과 함께 연결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를 나눠 쓸 수가 있어요. 아이패드 셀룰러를 구매를 한다고 해서 태블릿 요금제가 따로 안 나가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왕이 사는 거, 저는 셀룰러 모델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용량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작은 64기가 모델을 구매를 했는데, 태블릿을 제가 계속 사용을 해본 결과 용량을 거의 안 써요. 제가 사용하는 문서는 전부 다 아이클라우드에 백업이 되어 있고요. 컨텐츠 소비하는 데에는 요즘 웹하드도 그렇고 유튜브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따로 영상을 넣어서 보지 않기 때문에 용량이 너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패드에서는 용량이 이제 좀 필요 없다고, 좀
판단을 하고 가장 낮은 용량인 64기가 모델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애플 제품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이제 리퍼 기간이 주어지잖아요. 뭐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최초의 전원이 켜진 시간부터 이제 리퍼가 시작이 되는데, 애플 펜슬 같은 경우는 이제 리퍼가 좀 애매하잖아요. 이거는 뭐 개통을 할 수도 없고 뭐 전원을 켤 수도 없는 장비인데, 얘 같은 경우는 리퍼를 어떻게 받느냐, 구매하실 때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오프라인 스토어에서 구매하실 때 이 영수증이 같이 있어야 리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애플 펜슬을 구매를 하신 분들은 영수증을 절대로 버리지 말고 박스와 함께 꼭 보관을 해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리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애플 펜슬도 리퍼를 받을 일이 없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이패드 미니 5세대를 함께 언박싱을 해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